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문경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해가 지고 달빛이 비추는 밤이 되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문경에 사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인 수호는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사는 정령들이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거나 놀린다고 이야기하며 경고했지만 수호는 이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 수호는 조심스레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은 높고 하늘을 가리며 서 있었고 밤의 신선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눈부신 한 빛이 숲속에서 깜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 수호는 놀랍게도 숲의 중앙에 서 있는 거대한 달빛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은빛나는 나뭇잎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나무 아래에는 숲의 정령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정령들은 수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만 보일 수 있으며 낮에는 숲의 나무와 꽃으로 변신하여 숲의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호는 정령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숲과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령들은 또한 인간들이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에게 자신들의 비밀을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라질 때쯤 정령들은 수호에게 작은 달빛 결정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수호가 숲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호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정령들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령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그들의 존재를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꿈같은 숲의 밤이 아름답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문경의 신비로운 숲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호는 가끔씩 달빛이 환히 비추는 밤 달빛 결정을 손에 쥐고 그 숲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야기와 정령들의 존재는 신비로운 전설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문경에 오게 된다면 당신도 그 숲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릉의 푸른 산과 바다 사이에는 아름다운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은 바다를 통해 고기를 잡고 산에서 나는 산나물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솟은 산에는 사내라는 이름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곳을 수호하며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존재로 사람들은 가끔씩 사내에게 제물을 바치며 이웃과 평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벼농사를 짓지 못해 굶주리고 있었고 물고기들마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날로 더해갔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의논 끝에 사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제물을 바치자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고 뚜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내게로 오라. 그는 마을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다. 장로들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모아 사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걱정하던 그때 어린 소녀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볼게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소녀의 결단을 존중하며 응원했습니다. 하은은 혼자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길 위에 작고 예쁜 꽃과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어느새 정상에 도착한 하은은 사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은아, 너의 순수한 마음은 이미 이곳에 닿았구나. 이제 마을로 돌아가라. 비는 올 것이며 너의 풍요로운 계절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마을로 돌아온 하은을 뒤따르듯 비가 내렸고 그 해의 장마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고마워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후세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강릉의 전설 사내의 미소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 횡성에는 묘한 전설이 이어지고 있었다. 바로 여우숲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이 숲은 횡성의 북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사람들을 쉽게 혼란에 빠뜨리는 곳으로 유명했다. 이 숲에 사는 여우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옛날 예적 이곳에 지내던 한 젊은 농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늘 여우숲 가장자리에 앉아 해질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곤 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숲 가장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부드럽고 우아한 멜로디가 숲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준호는 숲속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다. 안개가 더욱 짙어졌고 발길은 점점 깊은 숲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는 아름답고 빛나는 금빛 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빛 눈동자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누구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여우다.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대답했다. 당신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이곳에 왔습니다. 여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래, 나의 노래에 끌려온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너는 특별한 아이로구나. 여우는 준호에게 마법의 신비로움을 보여주었다. 숲속에 생명들이 노래를 부르며 풀과 나무들이 춤을 추었다. 준호는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여우는 준호에게 숲의 비밀을 들려주며 이곳은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명은 밝아오고 있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호야, 이 숲과 언제든지 다시 교감하고 싶다면 너의 마음을 순수하고 올곧게 유지해야 해.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이 경험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여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기로 맹세했다. 숲 밖으로 나오는 길에 준호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여우숲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런 이들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 그 후로도 준호는 가끔씩 숲을 찾았고 여우를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여우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준호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났고 그가 대대로 물려준 이야기는 오랫동안 횡성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믿음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방욱의 장성 지역에는 마법의 숲이 존재했다. 이 숲은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에만 존재하는 신비로운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별천지라 불렀고 이곳의 동물들과 밀접한 교감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숲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법은 숲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신념을 가진 자만이 숲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 숲에는 소리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리는 항상 숲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녀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이 숲에서 여러 번 마법의 동물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늘 이야기했다. 소리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동물들 용맹한 흰색 사슴, 하늘을 나는 푸른 여우,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북이 등에 대해 늘 궁금했었다. 어느 날 소리는 마법 숲의 비밀을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단히 무장을 하고 숲속으로 이동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소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내 마음에 꾸밈없는 순수함이 담겨 있기를. 그리고 이상하게도 숲의 나무들은 그녀의 앞을 갈라놓으며 길을 만들어 주었다. 숲속에는 갖가지 희귀한 식물과 동물들이 있었고 소리는 찬란한 빛이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거기서 그녀는 흰색 사슴을 만났다. 사슴은 소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진정한 순수함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리는 잠시 놀랐지만 반가워 마음의 사슴에게 인사를 했고 사슴은 소리에게 숲의 전설과 자신이 여태
지켜온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슴은 말하니 이 숲은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자연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숲의 심장부에는 숲의 주인인 장로 거북이가 있다고 했다. 소리는 사슴의 안내로 여러 명의 신비로운 동물들을 만났다. 숲속 모든 동물들은 소리를 반갑게 맞았고 각자의 능력을 소리에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소리는 장로 거북이를 만나게 되었다. 장로 거북이는 아주 지혜로웠다. 그는 소리에게 말했다. 소리,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숲에서 배운 지식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시간이 왔다. 중요한 것은 숲의 비밀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야. 소리는 장로 거북이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숲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로 돌아온 소리는 마법숲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전했다. 그녀의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이야기를 전하는 차례란다. 소리야. 그리고 그날 밤 소리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숲에서 만난 신비로운 동물들과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널리 전했다. 그 후로 장성 마을 사람들은 숲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연 보호에 앞장섰다. 이렇게 소리가 전한 장성의 숲 이야기와 그곳의 신비로운 동물들은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